안녕하세요. CN토트에서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효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세션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CN토트에서 실제로 구축을 했던 금융권 업무망에 대한 AVD 구축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총 설명드릴 세션은 총 3개의 세션으로 되어 있고요. 처음 세션에서는 저희 CN토트에서 고객사에 제안했던 내용, 그 다음에 구축에 관련된 요건을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전달드렸던 내용이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AVD 구축에 있어서 고객이 요건을 제안했던 검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 쪽에서 다시 피드백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실제 요건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후에 실제 애저 클라우드 상의 리소스가 구성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 그리고 고객으로 받은 구축 요건에 대한 제안 내용이고요. 제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AVD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VD는 클라우드상에 구축되는 가상화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성되는 내용으로는 호스트 풀과 애플리케이션 그룹, 그 다음에 자금 영역의 3개의 그룹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풀은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게 될 AVD들이 배포가 되는 풀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풀 안에서 이제 자금 영역이 나누어지고 각 자금 영역에는 애플리케이션 그룹과 사용자들이 할당에 돼서 사용하게 될 개별적인 AVD, 독립된 시스템들이 차지하게 되는 영역입니다. AVD 전체 구성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고객에게 기본적으로 제안할 때 전달되는 구성도이고, 고객 요건에 따라 이 전체 구성도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AVD를 사용하는 온프레미스의 사용자 영역 부분과 애저 클라우드에 구성이 되는 AVD 부분, 그리고 로그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AVD에서 온프레미스로 전달되는 부분과 일반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전달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순수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오피스가 도입되었을 때 사용하는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좀 더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던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고객사 구축이 된 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번 저희가 구축을 하는 프로젝트에서 도입된 고객 환경에서는 모든 트래픽을 온프레미스에 제어하게끔 요건을 주셨기 때문에 애저 클라우드 상에서는 방화벽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저 클라우드 상에서 발생되는 인터넷 또한 온프레미스에서 제어를 하도록 요건을 주셨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그 요건에 대해서 충족하기 위해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에서 해당 고객사는 로그 부분을 수집을 하고 보관을 해야 되는 특정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센티널이라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사용하였고, 그래서 로그를 보관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계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애저 AD와 온프레미스 AD, 그리고 AVD를 사용하기 위한 계정 동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이전 세션에서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긴 하고, 실제 구성에서는 단방향 통신으로 된 계정이 동기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킹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구축된 고객사의 구축 화면입니다. 우선적으로 로컬 단말 쪽에서 인터넷과 AVD 연결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애저 클라우드 상에서는 각 파트에 따른 AVD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발생되는 모든 로그를 로그 아날리틱스라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애저 센티널과 애저 블러 서비스를 통한 클라우드 상에 저장을 하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애저 AD 계정 동기화를 통한 부분으로 해당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AVD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그 외에 재택근무 사용자들을 위한 AVD 또한 직접적인 접속이 아닌
사회에서 사내 단말적으로 VPN 접속 후 AVD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인증 절차는 고객사 자체의 SSO 인증을 사용하던가 또는 MS에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MFA 방식의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권장사항이기도 하고 실제 구축이 되는 상황에서 선택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애저상의 리소스가 최종적으로 구성되었을 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화면으로 리소스에 대한 네이밍 부분과 배치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 부분 등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두 번째로 고객 요건에 대한 검토 내용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가 제안을 한 후에 고객으로부터 요건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으로 실제 구축 전 POC 또는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방법으로는 AVD가 발표되는 방식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 보통의 유형으로는 개인이 사용하는 방식과 풀링이 된 데스크탑 환경 두 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개인 방식은 일반적인 사용 방식과 동일하게 각각 개별 사용자들이 개별적인 데스크탑을 하나씩 사용하는 것처럼 AVD 또한 개인용으로 하나씩 배포를 받고 자기만을 위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풀링된 환경은 멀티 세션 환경이라고 해서 하나의 AVD를 배포를 된 후에 여러 사용자가 접속하여 사용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으시고요. 각각의 단장점은 있지만 우선적인 사용 방법은 대부분의 사용자들을 위한 방식에서는 개인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쪽으로 많은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AVD 설정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도입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소요 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방식은 성능 요건이고, 그 이후 어떤 방식으로 배포를 할 것인지 확정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의 상시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단일 상태를 많이 유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한 머신을 많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 업무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멀티세션을 사용한 방식도 도입을 충분히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머신 사양에서는 애저에서 제공하는 많은 모델들이 있지만 사용자 환경에서 큰 무리가 없다면 현재 온프라미스 로컬상에서 사용하시고 있는 제품의 사용을 맞춰서 동일한 스펙으로 기준을 정하시고 POC나 아니면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신 후에 성능 점검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또는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용 기간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정도의 테스트 진행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최종적인 판단 후 최종 모델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가상 머신의 사용 방식은 로컬 쪽에서 사용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CPU, 메모리,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하는 수량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시게 되고요. MS에서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의 제품 또는 현재 고객께서 가지고 계신 OS 버전을 통해서 커스텀 제작을 통해 실제 테스트가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경우 업무용 앱이 없는 경우에는 큰 이슈가 없지만 고객사 특성상 문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백신에 관련된 부분, 문서 암호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용 앱이 탑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 앱을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한 후에 최종적인 커스텀을 거쳐서 마스터 이미지를 제작을 하고 향후 업데이트 등과 관련된 부분까지 최종적인 점검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탑재되는 부분까지이고 실제 업무에서 테스트하는 부분은 고객사에게서 담당자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시게 됩니다.
고객사에서 지정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의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동일한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이외의 특성상 가지고 계시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호환성이라든지 버전 이슈 이런 외형적인 것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실제 테스트에서 고객께서 주시는 피드백을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인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담당하시는 분들보다는 보안팀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보안 요건을 좀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실제 진행하면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업무 협의라는 진행에 대해서 간략한 화면들을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실제 구축에서는 총 2번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거에 대한 고객사에 대해서 컨펌되는 부분에 대해서 멘트를 담아 이렇게 장표를 작성하고 최종 산출물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운영 리소스 구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AVD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온프레미스와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구축한 해당 고객사는 VPN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익스프레스 라우터라는 전용선으로 구축을 하게 되었고, 전용선 구축 후 AVD에 사용해야 되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온프레미스를 통해 온프레미스 방화벽에서 제어하는 요건을 주셨기 때문에 해당되는 작업 또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맨 상단에 있는 네트워크 IP 주소는 AV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제어하는 부분으로 온프레미스로 내려가게끔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밑에 있는 나머지 IP 주소 부분들은 고객사의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AVD가 실제 통신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결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방화벽 외에 NSG라는 네트워크 세큐리티 그룹을 지원하고 있고, 해당 부분에서는 방화벽과 비슷한 수준의 제어를 가능하긴 하지만 애저 상에서의 AVD 자체만의 적용을 위한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예를 저희가 들자면 원격 접속을 위한 포트 차단을 권고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온프레미스 상에서 방화벽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애저상에 구성되는 AVD 간의 구성에서는 NSG를 통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구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네트워크를 구분해 놓은 부분으로 NSG 외에 실제 AVD가 배포되기 위한 서브넷들, 네트워크들을 구성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구축한 해당 고객사는 약 400에서 500명이 사용하는 규모로 총 5개의 그룹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였고, 그룹에 맞추어 실제 인원을 배당하고 거기에 저희가 실제 배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되시는 부분에 빨간색 마크가 쳐져 있는 이 보안 그룹 부분이 실제 말씀드렸던 NSG가 적용된 부분으로, 업무 형태나 아니면 업무 부서에 따라서 이 NSG는 하나로 통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에 맞춰서 적용된 부분을 별도의 NSG를 만들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초기에 작업은 해드리지만 향후 운영에 있어서 고객 담당자께서 변경을 하여 적용을 하셔도 충분히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전용선이 연결된 후 AVD 및 Azure AD 조인 등에 대한 계정 동기화를 위한 부분으로 온프레미스에 구축된 AD의 IP를 적용하여 실제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화면입니다. AVD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선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방금 설명드렸던 AD에 대한 IP 정보가 등록되어서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었을 경우,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Azure 상에는 게이트웨이와 가상 네트워크,
그 다음에 실제 공연 IP, 그리고 익스프레스 라우터와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다는 리소스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온프라미스와 애저 클라우드 상의 전용성 구축은 완료가 됐고 네트워크도 구축이 완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NSG도 화면도 이렇게 구성이 되고 필요하시다면 라우팅 테이블 정보도 확인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작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실제 AV 사용하기 전에 마스터 이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마스터 이미지 작성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업무 어플리케이션 앱들이 있다면 그것을 탑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위한 부분을 위해서 사전에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 이미지 버전에 대한 생성과 업데이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용 인원이 많은 경우 대량 배포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초기와 다르게 지금은 애저상에서 컴퓨터 갤러리라는 것을 통해서 커스텀 이미지를 제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MS가 지원을 하고 있고 버전 관리 측면에서도 기존과 다르게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터 이미지를 제작하고 패키징이 완료되면 기존에 남아있던 히스토리 버전 또는 최종 버전을 남겨두시고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과 같이 네이밍과 그 다음에 끝단에 버전 정보를 등록하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향후 배포는 애저 포탈상에서 UI를 통해서 배포하는 방식과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고객 요건에 맞춰서 서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배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마스터 이미지가 완료가 되고 AVD 리소스가 실제 생성되는 화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으로 애저 포탈에서 간략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저 포탈에서 리소스 그룹을 생성을 하고 데스크탑 풀을 구성하게 됩니다. 신규 생성 시에는 특정한 구성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네이밍을 지정을 하시고 그 네이밍에 맞춰서 할당을 하시면 되고 호스트 풀과 워크스페이스를 작업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완료가 된다면 생성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총 3개의 리소스가 생기게 됩니다. 호스트 풀, 어플리케이션 그룹, 작업 영역 3개의 기본 리소스가 생성이 되고 이 기본 생성된 리소스를 통해서 AVD를 컨트롤하고 적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고객사에 구축을 하면서 고객 요건에 맞추다 보니 스크립트를 사용해 배포를 하게 되었고 배포 스크립트는 저희가 구성 요건에 맞춰 작업을 해드리지만 최종적으로는 향후 관리를 위해서는 고객께서 직접 하시는 부분이 많게 됩니다.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배포를 할 경우 애저 포탈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배포되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배포가 완료되었을 경우 배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크립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애저 포탈 상에서도 리소스 배포 시에 제이슨복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프로비저닝 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AVD가 배포가 되고 도메인이 조인이 된 후 드레이닝 모드가 완료가 되면 보시는 화면의 상태 모드가 사용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활동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사용을 위한 준비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AVD가 배포가 되었을 경우 정상적으로 배포가 되었고 사용자한테 할당된 내용들이 어떤 건지 VM 머신이라든지 네트워크, 디스크의 정보에 관련된 내용은 각 풀에 해당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필요하신 경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해당 내용을 검색을 하시면 배포된 리소스들이 그 사용자에 대한 할당된 리소스들을 보시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로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당 고객사에서는 내부 규정과 함께 로그를 수집하여 보관을 하고 로그 특성에 따라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로그 아날리시스 서비스와 모니터 서비스 그리고 센티널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로그 수집을 하고 보관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용했던 부분으로 애저상에서는 2년, 최대 5년에 대한 요건을 주셨지만 애저상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1년에서 2년 내지는 2년 이상의 무한대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향후의 관리는 고객 담당자분께서 직접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로그 아날리시스와 모니터로 구성된 리소스들의 화면으로 실제 로그 영역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집되는 규칙을 지정된 리소스, 그 다음에 보관되는 스토리지, 그리고 이것을 문서화해서 애저 포털상에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해 드리기 위해 구성된 리소스들이 해당 화면에서 보시는 부분을 통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수집을 원하시는 로그에 대해서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설정을 대한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벤트 로그 또는 성능 로그를 요청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장하는 기간을 설정을 하실 건지, 그 다음에 저장되는 위치가 스토리지에 보관을 해서 장기간의 보관을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 단순히 애저상에 보관을 해서 유지를 하실 건지에 대한 설정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이는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경을 하셔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 화면에서 적용되었던 부분에 대해 로그들이 수집되어 조회가 되는 화면을 설명드리는 부분으로 앞에서 적용되었던 이벤트 로그에 관련하여서 로그를 조회하고 그 로그가 정확히 어떤 로그인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로그가 보존되는 기간을 설정하는 부분과 그에 대한 요금 선택 부분으로 향후 이 부분은 로그가 쌓이는 양이나 이런 걸 판단하셔서 적합한 요금제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저희가 통합 문서로 모니터링 된 부분들이나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애저 포털상에서 제공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한 부분으로 해당 부분은 애저 센티널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였고 고객께서 요청하시는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 감사 로그에 대한 부분, 로그인 로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 문서를 만들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센티널을 구성하기 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센티널에서 제공하는 통합 문서들에 대해서 어떤 문서를 사용하실 건지 템플릿들을 제공하게 되어 있고 이 템플릿을 가지고 문서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센티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문서가 GA가 다 되어 있지 않고 아직 프리뷰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한 부분의 통합 문서를 제공하여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통합 문서를 구성하였을 때 대시보드상에서 보여지는 문서로 분석 자료들을 보시는 화면과 같이 그래프로 구성되어서 볼 수가 있고 필요하신 부분이 더 있다면 포털상에서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향후 기본 템플릿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커스텀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수집된 로그들이 저장되는 부분으로 스토리지 계정을 통한 컨테이너에 블랍 형식으로 저장이 되게끔 저장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해당 파일은 JSON 파일로 지정이 되고 JSON 파일로 지정된 파일은 다운로드를 하셔서 온프레미스상에서 언제든지 오픈하여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저장되는 파일은 JSON 파일로 날짜와 파일 사이즈 크기를 보실 수 있게끔 확인되어 있으며
해당되는 위치에는 폴더에는 해당되는 날짜, 월, 일, 그 다음에 적용된 시간대가 생성이 돼서 경로를 표시하게 됩니다. 다음 부분은 권한에 관한 부분으로 실제 애저 포털에서 관리자 외에 특정 사용자들 또는 일부 사용자들의 접근 제어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해당 부분은 최종적으로 관리하시는 고객 담당자분께서 권한을 주시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까지의 수준 레벨을 원하시는지 따라서 각각의 소유 권한을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AVD 관리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역 관리자, 즉 담당자와 그 외에 이제 보안적인 보안 파트에서의 보안 관리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경영 쪽 관련된 파이낸스 쪽에서의 담당자들과 함께 3개의 파트로 나눠서 권한을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권한이 상속되었을 때 사용자들에 대한 화면이고, 권한에 맞춰서 소유자가 될 것인지 그냥 단순히 액세스만 할 수 있는 사용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항목을 표시하게 됩니다. 향후 이 부분은 전체 관리하시는 전역 관리자께서 사용자를 등록하고 제거하는 부분을 진행하시게 되고, 너무 많은 사용자를 배경하시는 것보다는 일부 담당자를 맞춰서 소수 인원에게 권한을 주시는 부분이 관리하시는 데 편함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포된 호스트 또는 AVD에 대해서 삭제를 하거나 또는 AVD가 연결되었을 때 등록된 정보가 온프레미스 AD 서버에도 접속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등록된 정보들을 삭제하는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상머신이 삭제가 되고 가상머신과 함께 가상머신에 설정되던 디스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 카드가 삭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호스트풀 세션 호스트 쪽에 가상머신은 삭제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온프레미스 AD에 있는 컴퓨터 오류에 등록된 컴퓨터 호스트네임이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이름으로 AVD가 배포가 됐을 때 네트워크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삭제 관련된 부분으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담아드렸습니다. 애저 포털상에서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삭제 대상, 비록 보통 이제 사용하시던 분이 퇴사를 하신다던가 하는 경우 대상 머신은 삭제가 진행이 되는데, 이름을 필터링하여 검색을 하고 그 이름에 맞춰서 배포된 가상 머신과 네트워크, 그 다음에 디스크를 삭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애저 포털상의 삭제가 진행이 완료가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스텝에 대해서 추가적인 진행을 하시게 되고, 호스트풀에서 제거를 하시고 관리적으로 할당된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리스트까지 최종적으로 제거를 하시게 됩니다. 해당 내용이 제거가 되고 최종적으로 온프레미스 AD에서 사용자에 대한 호스트가 삭제가 되어야지 모든 삭제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세션에서는 저희가 데모 환경에서 애저 포털에서 배포되는 AVD와 스크립트로 배포되는 AVD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실제 데모 환경에서 구성되는 화면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AVD가 배포된 후에 로그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